반갑습니다. 청옥중학교 친구들, 청옥중학교 친구 여러분, 청옥중학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사 수업인데요. 정말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 하면서 지금 3반, 5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앞에, 마지막 수업 영상 앞에 이렇게 3반, 5반 친구들, 그리고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정말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만나서 인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수고했고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면서 다들 방학 잘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년에 중3이 되면 역사 안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 역사 1년 동안 안 배운다 해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많이 까먹게 돼요. 선생님도 역사 다 까먹어요. 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역사를 계속 공부해서 고등학교 갔을 때도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을 배울 때 나 이거 중학교 때 이거 기억나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역사 계속 공부해 주시고 고등학교 가서도 다들 좋은 결과 응원하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학 그 남은 중3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란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은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돌아봤을 때 그냥 학교, 학원, PC방, 축구 막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고 처음으로 여자친구 만났죠. 같이 미술관에 딱 갔죠. 미술관에 갔는데 입장료가 2만 원인 거예요. 딱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야 2만 원이면은 PC방이 몇 시간이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관 가서도 작품을 보면은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야 이게 가격이 얼마야? 막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괜히 아는 척, 이건 아방가르드 안에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도,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러한 미술 작품을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각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지고, 좀 이제 보는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약간 방학이나 남 중3 생활 때 내 생각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중3 내년에 방학 잘 보내고 중3 맞이하고 마지막 수업 잘 들어주시고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럼 54차식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혹시 지금 PPT 화면이 컴퓨터에서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이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딱 선생님만 나올 수 있게 그 단축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시면 딱 선생님 얼굴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PPT가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자, 오늘은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 마지막 수업이고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사에 들어와서 6.25 전쟁, 민주화운동, 경제개발을 배웠고 마지막 주제가 통일이에요. 근데 통일을 두 가지 이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우리는 현재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통일을 하기 위해 달려왔나, 지금 우리 역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를 간단하게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능 마지막 문제가 무조건 통일이 나옵니다. 수학능력 검정 시간 여러분 나중에 갈 텐데 마지막 문제가 무조건 통일이 나와요. 근데 통일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딱 3개 주제밖에 안 나와요. 오늘 배울 딱 주제인데 7.4 남북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6.15 정상회담 내용 딱 이것만 딱 3개 나오거든요. 그 3개가 뭔지 수능 지문에 항상 이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과연 이 3가지 사건이 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남북이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6.25 한국전쟁이었죠. 6.25 전쟁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북한이랑 진짜 교류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단절되고 살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반공주의, 우리는 두 번 다시 6.25 같은 참혹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힘을 모읍시다. 저 북한 몰아시다 이랬고 당시에 김일성도 자기만의 그런 주체사상이라든지 자기가 독재하고 자기가 우상시하는 그러한 정말 나쁜 정책들을 펼치면서 독재체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기의 그런 고립, 어떻게 보면 남북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는데 정말 남북은 사이가 정말
사이가 매우 나빴죠. 그렇게 해서 이 승만 이후에 계속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폭발한 사건이 뭐였냐면은 1968년이었어요. 잠시만요. 1968년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사건인지. 1968년 121 사태라고 해요. 121 사태.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1968년에 북한 무장 간첩 31명이 북한산, 청와대 뒤가 북한산이거든요. 당시 청와대 이게 북한산은 지금은 여기 북한산 사람들 갈 수 있는데 북한산 가면 총알 맞은 자국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인데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 공비 31명이 우리나라 그 38선을 넘어서 청와대로 침투해 왔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들이 그 경계선에 딱 넘었을 때 한 남욱군들이 알려줬어요. 남욱군들이 지금 북한 간첩들이 여기 내려왔다 해서 경찰을 찾으러 갔는데 군인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당시에 김신조 부대가 124 부대라고 했는데 시속 1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가면은 남자친구들 군대 갈 텐데 군장 무게가 20kg예요. 근데 이때 김신조 부대가 맸던 군장이 30kg에다가 총까지 들고 이제 막 달린 거죠. 달렸는데 시속 10km라는 거는 그냥 솔직히 1시간에 여러분 진짜 열심히 뛰어도 10km 달리기 힘들거든요. 시속 10km로. 군대 가면은 보통 20km 행군을 해요. 낮에 20km 행군을 하는데 20km짜리 군장을 20km 행군을 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잡아요. 시속 4km로 걷거든요. 근데 2배로 걸었다는 거는 정말 얘들이 무지무지하게 빨랐다는 거죠. 근데 북한산까지 청와대 진짜 바로 뒤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30명이 다 사살당하거나 자살을 하고 딱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 김신조라는 사람인데 김신조는 자기가 붙잡혔는데 다음날 너 왜 왔니?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이러 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이때 막 무장공비 사건만 이러면서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부대가 실미도예요. 이거 실미도 684 부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1000만 넘은 영화가 실미도라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본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실미도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최초로 1000만 넘은 영화인데 실화 사건입니다. 실화를 조금 각색한 사건인데 실제로 이 684 부대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신조 부대가 자기를 죽였다고 얘기 들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자. 김신조 부대보다 더욱더 강한 부대를 만들자 해서 당시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실미도라는 섬에다가 31명, 똑같이 31명을 딱 보내서 훈련을 엄청 강하게 시킵니다. 이때 진짜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실미도 대원들도 시속 10km 주파는 당연하고 사격이라든지 더욱더 훌륭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인간 병기를 만들었다 칠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죽이기 직전에 실미도 부대원들이 작전이 취소가 돼요. 왜 그랬냐면 이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닉슨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이 닉슨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닉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소련과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해서 핑퐁 외교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사이가 나쁘듯이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는데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남북도 사이가 좋아지게 바뀌는 국제정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1970년대인데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뭘 처음으로 맺었냐면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교류를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과 김일성이 만나서 7.4 남북 공동선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우리 민족은 대단결합시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이가 좋게 지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었죠. 바로 실미도 부대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남북 사이가 좋아지면은
신미도 부대원들, 만약에 박정희가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이게 알려지면은 되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신미도 부대원들을 전부 다 사살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러자 그 신미도 부대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냥 끌려 와서 열심히 훈련만 받았을 뿐인데, 김일성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훈련했을 뿐인데 갑자기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죽이라고 명령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서 총을 탈취해서 섬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버스를 한 대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까지 가자 해서 이제 청와대에 가고 있는데, 노량진 앞에 유한양행이라고 그 좀 유명한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 건물 앞에 보면은 요만한 보도블럭에 684 부대원들 사망한 장소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노량진 앞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둘러싸이니까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미도 대원들이 버스에서 수류탄을 까고 다 같이 자살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버스를 탈취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그분들이 이런 남북 갈등 속에 인간 병기로 훈련이 받은 거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돌아가신 사건이 실미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약간 참혹한 사건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남북 공동성명을 맺으면서 약간 남북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여전히 김일성은 이렇게 겉으로는 친해지는 척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독재체에 더 강화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이후에 유신독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재 시대에 머물면서 서로 그렇게 막 원활한 교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이랑 같이 우리가 교류하기 시작한 게 바로 언제부터였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랑을 맺어서 정말 북한이랑 이때부터 교류를 시작하거든요. 왜 남북이 91년도 이때부터 왜 사이가 좋아졌냐면은 한번 선생님 채팅창에 물어볼까? 혹시 왜 사이가 좋아졌을까? 왜 사이가 좋아졌을까? 힌트 하나 주면은 91년도예요. 91년도 전에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게? 1988년에 91년도에 우리가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1988년. 맞아. 올림픽.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은 80년도가 아마 미국에서 열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소련이랑 미국의 사이가 나쁘니까 소련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4년 아닌가? 소련에서 열렸나? 하여튼 한 번은 소련 쪽에서 열렸고 한 번은 미국 쪽에서 열렸어요. 올림픽이 80년도, 84년도. 그 다음에 88인데 소련 쪽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열리니까 자유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 쪽에서 열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도 올림픽인데 이때 냉전체제가 또 허물어지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참석한 올림픽이 서울 88 올림픽이었고, 그러한 세계 평화 시대의 모습에 맞춰서 88년도부터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8 올림픽이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88 올림픽과 함께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으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면서 서로 여기 보세요. 15조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 협력 실시한다. 이제부터 90년대쯤 들어오면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제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왜 햇볕 정책이라고 그러냐면 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해랑 구름이랑 야 저 사람하고 옷부터 한번 벗겨보자 했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이 사람이 옷이 여면했는데 햇빛이 쨍쨍하니까 이제 옷을 벗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착안한 정책이 햇볕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그동안 차가운 바람만 줬다, 따뜻한 햇볕을 줘서 저들과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남북 공동 선언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 김대중과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하면서 이때 막 금광산 관광개발, 개성공단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욱더 교류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금강산으로 관광 갈 수가 있었어요. 북한으로. 물론 지금은 안 되죠. 왜 지금은 금강산으로 관광을 못 가냐면은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니까 2008년도였나? 2009년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핵결 정책이 이어나왔죠. 그러면서 북한이랑 교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는데 우리가 갑자기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가 뭐였냐면은 2008년도였는데 우리 그 박광자 씨께서 북한의 금강산에 여행을 갔는데 새벽에 이제 바다를 돌고 있었나 봐요. 새벽 지금 여기 보면은 5시 16분인데 이때 숙소에서 나와서 새벽에 이제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북한 군인이 본 거예요. 북한 군인이 딱 보고는 이제 군사 지역에 민간인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군대 가면은 그 얘기 들을 거예요. 군사 지역에 민간 들어오면 감고 물어보고 이제 절대 누구 들어오지 말게 하라 했는데 이때 북한 초병이 이제 북한산 관광 온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암거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 분이 무서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북한 군인이 왜 갑자기 이제 민간인 처음 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니까 총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북한은 뭐 사과를 하지도 않고 뭐 제대로 사고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금강산 관광 전부 끝. 그리고 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개성공단 폐쇄 막 이러면서 남북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점점 냉랭해졌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북한이랑 우리가 교류를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평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북한이랑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 성명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북한과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교 같은 걸 맺었고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으면서 교류를 시작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공동 선언을 맺음으로써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경제적, 물자적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은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 멘티미터 이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선생님이 어제 통계 자료를 봤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릴수록 예스가 많을까요? 노가 많을까? 나이가 많을수록 예스가 많을까? 노가 많을까? 뭐 이런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과연 여러분한테도 한번 선생님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나라는 과연 통일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링크 하나 띄워줄게요. 자, 채팅창에 링크 하나 올라오면 들어가서 여러분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통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있거든요. 한번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한번 볼게요. 통일을 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익명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결과 누가 뭐 찍었는지 몰라요. 어차피 그냥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딱 찍어주세요. 지금 9명밖에 안 했는데 11명 한번 자기의 생각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고 돌아오시면 이제 6반 친구들 결과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6반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해야 한다. 지금 16명 정도 응답해줬는데
지금 이제 17명. 혹시 지금 응답 안 한 친구들 한 10초만 딱 기다렸다가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도 응답해준 친구들 17명 감사합니다. 저 지금 보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측이 그래도 좀 의견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거 어디였지? 그 세대별로 우리 6반 친구들 때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세대별로 이제 누가 통일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거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통일의 필요성 20대가 한 40% 정도 통일을 꼭 해야 될까에 대한 40% 60대 이상이 70% 그러니까 좀 약간 연령이 많을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물론 지금 6반 친구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가 대다수 의견인데 좀 세대가 어릴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응답들을 좀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리고 선생님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토론이라든지 막 그런 거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약간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릴수록 통일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봤더니 이게 좀 이제 편안해진 상태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길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건데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가 중에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195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니까 지금 분단된 지가 거의 40년은 넘었죠. 50년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분단 지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통일에 대한 뭐 굳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해야 될까라는 의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지금 6반 친구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도 통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통일을 해서 얻는 이익과 뭐 손해도 있겠지만 이익과 그리고 민족 당위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도 언젠가는 해야죠.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둘 다 이렇게 떨어진 국가로 서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통일을 하는 건 맞은데 어떻게 통일할 거냐 해가지고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통일은 해야 된다가 맞긴 맞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선생님은 우리가 과연 북한 사람들이랑 잘 융화가 될까? 라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반에 북한 일타 주민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형이 그 한국식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변화되었겠지만 그때는 정말 북한 일타 주민이 몇 명 없을 때였어요. 근데 딱 내려와서 이제 우리 학교 딱 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선생님 막 신기하게 쳐다봤죠. 북한에서 어때? 그러면 막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그 형이 학교를 다니다가 몇 개월 하다가 한국식 교육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자퇴했거든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배웠던 걸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적 괴리가 너무 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들은 걱정인 게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내가 북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지라는 고민도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김일성 그 부자 3대 부자의 그런 주체 사상이라든지 그런 사상화 교육 우신화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솔직히 공산주의 체제는 솔직히 좀 망한 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에 대한 우상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주체 사상을.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김일성 독재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런 괴리를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떨어지면서 문화적으로 많이 다를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빨리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봐야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채팅창에 다시 올릴게요. 질문. 과연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어제 뭐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통일을 하자,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과연 통일을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통일을 하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좋은 점 뭐가 있을까? 국가와 사회적.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 이어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물어볼 건데 우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통일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자기의 생각을 써보세요. 통일하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점. 그냥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면 돼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일을 됐어. 우리나라 통일이 됐어.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 어떤 문제가 좋을까? 어떤 점이 좋을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한번 역사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이런 고민 안 해봤다 하더라도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고민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써주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3명 써줬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의견 써주는 것도 어려울 텐데 생각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좀 큰 화면으로 볼까요? 한번? 지금 한번 써본 것들 한번 여기 한번 보면은 이상가족 문제 해결했어요. 맞죠? 지금 이상가족 선생님 어릴 때는 막 TV 아침마당 막 이런 데에서 맨날 이상가족 나와서 막 전화통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프다 했는데 지금은 몇 분 진짜 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이상가족도.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 더 든다. 맞죠? 지금 통일을 해야 된다 주장 선생님 어제 막 토론회도 보고 했는데 좀 많이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였나? 좀 많아요. GDP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 다 가잖아요 지금. 남자들은 다 끌려가자. 그러니까 소위 끌려가죠. 선생님도 끌려갔다 왔는데 다 가잖아요. 무조건 가잖아요. 그러한 좀 약간 인적 비용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통일이 되면은 국방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으니까 좀 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인적 자원 물자를 아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외국에서 진짜 우리나라 되게 위험 지역이래요. 외국인들이 인식하기에는. 왜냐하면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휴전 중인데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휴전 중이니까 외국에서 되게 무서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겼는데 그러한 공포심. 그렇죠. 언제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공포심을 벗어날 수 있죠. 자원을 얻는다. 지금 이것도 뭐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그 휘토류라는 핸드폰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원이 전 세계 매장량이 2위래요. 그래서 뭐 그러한 풍부한 지하자원, 북한의 그러한 뭐 저렴한 노동력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교류.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저 러시아나 뭐 유럽, 시베리아 가고 싶으면 다 무조건 비행기 타잖아요. 북한이랑 통일되면 제일 좋은 점이 솔직히 생각하면은 기차인 것 같아요. 내가 기차 타고 영국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기차 한 방에 탁 풀이된다. 비행기 타지 않고 해외 갈 수 있다. 이런 교통 문제, 교류 그런 게 진짜 많이 활발해진대요. 지금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기름 얻으려면은 막 유조선 갔다가 막 배로 끌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면은 러시아에 있는 그런 석유 자원들을 곧바로 송유관에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류, 우리는 지금 솔직히 북한 때문에 거의 섬이잖아요. 고립돼 있잖아요. 육지로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 6반 친구들이 아주 좋은 문제 많이 써줬습니다. 인구 밀도. 지금 남한의 인구 밀도가 많죠. 우리나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구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인구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한 한 8천만에서 1억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수시장,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팔아도
먹고 살려면은 인구수가 8천만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한 땅에서는 절대 인구가 8천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과잉이잖아요.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면 지금 인구수가 8천만이 돼요. 거의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억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6반 친구들이 아주 좋은 의견 잘 써줬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질문은 그럼 통일을 하면 손해보는 점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통일하면은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자, 링크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여기. 아이고. 자, 지금 맨 아래 채팅창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서 통일이 되면 이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국가가 이건 손해볼 것 같다. 통일되면 방금 말했던 장점들도 있지만 이런 점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써보세요.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점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자유롭게. 그렇죠. 지금 보니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질감, 서로 문화가 달라서 의견이 갈라지는. 선생님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수업 때 만약에 김일성 나쁜 놈이야, 독재자야 이러면은 북한 친구가 부들부들 떨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걱정도 되고 그 정치적으로 혼란. 그렇죠. 선생님도 좀 약간 걱정이 분명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독재하기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거예요. 근데 통일이 된다면 그런 김정은, 김씨 3부사에 대한 처벌은 또 어떻게 논의할 건가? 그리고 통일을 하면은 그러면 북한은 또 우리가 또 시장이나 이런 것도 선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건 진짜 좀 어려운 문제죠. 통일을 한다면 북한 지역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서 막 논의거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뭐 무력 통일부터 선생님 자료 찾아봤더니 무력 통일을 하자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연방제 하자 그래서 서로 차근차근 한 방 합치자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정치적 혼란이 올 것 같다. 선생님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써는 것처럼 인식 개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내가 교실에 앉아있는데 옆에 북한애가 앉아있어. 뭐지? 막 약간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떠지? 막 이런 인식이 다를 수도 있고 북한 측에서도 남한 측에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소통의 문제. 그렇죠. 일단 제 언어가 말도 문제죠. 걔네 북한 말투랑 우리나라 말투랑 물론 통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통의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아주 그래도 국가 사회적으로 잘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일단 통일 비용 북한이 너무너무 못 살잖아요. 지금 진짜 북한 진짜 못 살아요. 그럼 통일되면은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럼 통일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좀 약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반대한 측에서 북한에 대한 통일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그럼 두 질문 딱 하고 지금 50분이네. 그럼 여기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북한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장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 써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랑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해야 될까?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말했던 통일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단점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 한번 이번 시간을 계기로 아마 처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었던 친구도 있을 텐데 한 번씩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6반 1교시 수업 여기까지 일단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